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 높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내일은 우리나라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금리 요동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그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지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우혜영 채권경제 애널리스트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안고 있는 이슈부터 좀 풀어가 볼게요.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내일 열립니다. 인상을 대부분 점치고 있는데 그 폭은 조금 나뉘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인상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시장의 우세한 컨센서스는 일단 베이비 스텝 25bp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번에 11월 달에 25bp 인상을 하고 나서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을 대부분 인상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저는 50bp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보다는 조금 매파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주열 총재 임기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이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번에 50bp로 인상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은 25bp씩 두 번 인상을 해서 총 50bp 동일하게 레벨은 비슷한데요. 저는 일단은 이번에 25bp보다는 50bp를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뭐 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기준금리랑 국고채 3년물 금리와의 스프레드 격차를 보시면은 괴리가 매우 심한 상태거든요. 그만큼 변동성도 매우 높은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전망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저 같은 전망하는 사람이나 또는 실질적으로 채권을 운용하는 분들이나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50bp 인상을 해버리면은 그만큼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두 차례 인상을 이제 해소하는 측면에서 금리의 변동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여태까지 보시면은 대선 전에는 금리를 한 번도 못 올렸습니다. 물론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거나 또는 뭐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 표를 얻는 정책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금리를 이제 한 번 올린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뭐 대선 전에 올리는 것보다는 이번에 50bp를 먼저 올리고 나서 정책적인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국은행은 조금 더 덜 부담스러운 선택이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선거 전에 미리 올려놓는 게 정책적 여력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성장률 전망치나 물가 수준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기존 전망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4%이고요. 물가는 2.1%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물가만 조금 놓고 보시면은 이제 이미 만약에 그 전망하고 있는 2.1%를 달성을 하려면요. 11월과 12월 물가가 1%대, 뭐 2% 초반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난 10월 수치를 보시면은 3.2%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2.1%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물가 전망치는 상향 조정이 될 거고요. 저는 아마도 2.3에서 2.4 정도 전망치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 전망치는 4%로 그냥 유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사실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미국 쪽도 좀 보도록 하죠. 물가가 상당히 많은 변수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조치들, 여러 코멘트들 나오고 있지만 계속되는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의 인플레이션, 지금 현상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중순부터 조금 물가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가 리오프닝 하면서 수요에 따른 물가의 상승 요인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 공급 병목 현상이라든지 쇼티지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특히 공급 측면 요인 때문에 물가가 좀 빠르게 상승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향후에 공급 병목 현상은 해소가 될 것이고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얘기고 모두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물가를 사실상 조금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뭐 국제 유가가 조금은 상승폭을 되돌리기도 했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고 유가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들 그다음에 라니냐라든지 또는 이러한 비료 가격 때문에 상품 측면에서도 농산품 가격이 향후에 좀 올라가겠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점들 이런 거를 좀 종합해 보시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가 조금은 상방 리스크가 높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는 올해 한 해 동안
일시적 요인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했고 이게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책을 거의 못 바꿨는데요. 이러한 조치, 이러한 스탠스를 내년까지도 이어지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상 최근에 뭐 물가 연준의 전망치를 보시면은 조금씩은 스탠스를 바꿔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도 재지명이 되면서 물가를 조금 더 잘 모니터링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은 정책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분기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또는 테이퍼링을 더 빠르게 끝내놓고 기준금리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이제 물가를 대응하는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은 바뀌어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뀌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언급해주신 부분이 파월 의장의 연임 뭐 상원이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는데 브레이너드 조합과 함께한다면 지금 비둘기파에서 상당히 매파적으로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님은 이 파월과 브레이드 이 부의장의 조합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되면서 저 전거래일 그저께 장을 보시면은 국채금리, 미국채 금리는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되다 보니까 다소 브레이너드 이사보다는 향후 부의장 지명자죠. 이분보다는 조금 덜 도비시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는 우려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다만 조금 각각 두 명의 성향을 보시면요. 파월 의장보다는 브레이너드 이사가 보다 금융 규제, 금융 감독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중요성을 조금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점을 보시면은 파월 의장이 이제 의장으로서 정책을 펴 나갈 때 금리 인상을 함께 할 것이고, 그다음에 브레이너드 이사는 금융 감독 또는 금융 규제 이쪽을 좀 더 중요성 있게 가져 나간다면은 오히려 금융 여건 자체는 보다 타이트해지는 것이 맞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성향은 내년도에 호키시할 거다, 매파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첨언 드리자면은 내년도에 이제 FOMC 투표권을 갖는 이제 위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성향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호키시하거나 또는 좀 중립적이지만 조금 매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보신다면은 이제 내년에 FOMC, 내년에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까지 또 나아가는 긴축으로의 연준일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물 변화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 밤에 이제 또 FOMC 의사록이 발표되잖아요. 여기에서 현 의원들이 어떠한 포지션, 어떠한 의견을 내놨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그 스탠스가 변화되는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FOMC 의사록에서는 어떤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11월 FOMC에서 주목하실 만한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산 매입을 이제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을 결정을 하면서 이제 150억 달러로 정했잖아요. 정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경제 전망 경로에 따라서 이거를 스피드업, 조금 더 속도를 조정을 이제 덜 넓혀 나갈지 또는 조금 더 천천히 할지에 대해서도 조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나 또는 클라리다 부의장들의 발언을 보시면은 다음 회의에서 이러한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그 규모 자체를 늘려나가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50억 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규모로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매파적인 것인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최근에 위원들의 발언을 보신다면은 이제 이러한 의사록에서 이러한 의견들도 조금 테이퍼링 규모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늘려나가는 방안도 생각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했다라는 문구에서 이제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문구라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보시면은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물가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뷰도 조금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의사록에서는 이 두 가지 조금 포인트로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FOMC 의사록 이외에 미국 채권 시장의 변수로 볼 만한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은 파월 의장의 연임 여부는 사실상 조금은 이제 될 걸로 보시는 게 우세한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상원 그 은행서비스위원회라든지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 12월 15일에 부채한도 협상 그
또 마감 기한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잘 합의가 안 된다면은 국채 금리 올라가는 요인으로 네.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월 FOMC를 앞두고 과연 연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매파적이게 될지 또는 물가 전망치가 올라갈지 규모, 테이퍼링 규모가 늘어날지 이러한 것들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도 좀 짧게 드리도록 할게요. 국내 채권 시장에 앞으로 볼 포인트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일단은 내일 금통위에서 보셔야 되겠지만 빅스텝일지 베이비스텝일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빅스텝이라면은 추가 인상은 조금 1분기까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금리 레벨에서 크게 변화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스텝으로 금리를 25bp 인상을 한다면은 여전히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내년 1분기까지 내년 1월 또는 2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현 레벨 수준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미국채 금리 상방 리스크로 남아있는 요인들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채 대외금리 금리 또 추이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이러한 대외 요인 플러스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가 얼마만큼 높여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내놓을 카드 그리고 대외 변수 계속해서 저희가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투자증권 우혜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빨간맛 1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전략과 함께 종목들 마감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